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 주석 두 정상 사이의 격차,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하는 내용과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돌발 상황 같은 데 대한 문제 해결 능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6일 독일 시간으로 7월 6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KBS 뉴스, 우리나라 KBS 뉴스가 G20 정상회의, 그 중에서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동영상으로 내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시진핑이 먼저 시작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화답하는 이런 식으로 내용은 매우 간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문제가 있었죠. 시진핑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는 명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인용을 해서 그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혔던 부분, 그것이 나에게는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진핑이 이렇게 나름대로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를 찾아내서 멋지게 시작하는 말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미 테이블 건너편에서는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같이 들렸습니다. 카메라가 그쪽을 비추자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이 이야기를 하든 말든 뒤를 돌아다 보면서 계속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통역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모두 발언을 하던 시진핑은 하다가 건너편에서 잘 들리는지 인사를 다시 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죠. 그러다가 끝내는 건너편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야기를 마치고 중단하고 모두들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발언할 차례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에 조금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통역을 듣지 못했습니다. 얘의 나라는 걸 내세우는 그런 발언이 여기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못 들었다고 하면서 그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진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중한 관계의 개선 발전과 지역 평화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KBS가 넣어놓은 자막으로서는 주고받은 이야기가 이게 전부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있던 통역기만 고장이 났습니다. 일단 고장이 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주위에 있는, 바로 옆에 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통역기가 잘 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발언할 내용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 있죠. 이것이 요즘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모두 발언을 한 것이 새로울 수는 있죠. 그 문서에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번 모임에서는 그런 게 전달이 안 돼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이미 준비해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시진핑의 이야기를 통역기가 고장나서 들을 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 모여서 갑자기 그 회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리고 있는 이 어설픔, 이 상류스러움, 국가망신이란 생각까지 드는데 그렇게 가지 말았어야죠. 설령 밑에서 누가 어떤 발이 물렸어도 태연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이 순애들의 처신입니다. 그런데 겨우 통역기가 고장난 것을 가지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는 안 들리면 그냥 있으면 됩니다. 다 듣고 있다가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저 자기가 할 얘기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딱 떨어지게 오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런 의례적 모임에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적당히 잘 들었다. 그리고 내가 할 얘기 하면은 무난히 끝나죠. 진실은 자기들밖에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방법이 있죠. 시진핑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경청하고 있다가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그 외교부 장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달라고 유지만 말해라. 사실은 몇 마디 안 했으니까.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나에게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그 상황을 연출한 것이죠. 내가 못 들었다고 속칭 난리를 친 겁니다. 그것이 동영상에 잡혀서 국내에 방영이 되고 계속 남아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 시진핑이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대단히 그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고 아예 듣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시진핑은 단지 앞으로 관계가 좀 발전하고 또 이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해서 노력하자고 하는 상투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쳤죠. 그래서 다행히 시진핑의 본심을 이쪽에서 못 들은 척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진핑의 이야기는 압박이었죠. 그런데 이런 해프닝 때문에 압박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러한 회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진핑이 했던 말의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진핑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씨의 자서전에 있던 그 중국에서 잘 알려진 이 문구 하나를 꺼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장강, 후랑, 추, 전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자를 보고도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장강이라고 하는 강의 후랑, 그 파도, 물결, 뒤에 있는 물결이 추, 우리가 그 퇴고, 추고할 때 배웠죠. 민다, 전랑, 아무 물결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좀 긴 문장 속의 일부입니다. 바로 뒤에 오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대 신인 환구인. 그래서 일대 이대 할 때 그 일대, 그 다음에 후인, 신인, 새로운 사람이 바꾼다. 환전할 때 바꾼다. 구인,
옛사람을, 이런 문장입니다. 그 두 개가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그냥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고 한 시대의 세 사람이 옛사람을, 헌 사람을 대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은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것이 순리대로 간다면 후계자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뺏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랑, 후랑, 추, 전랑이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과거 그 자서전에다 썼을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합뉴스 2017년 7월 6일자에서 소개를 한 것인데, 운명이다라는 책의 머릿말에 있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강, 후랑, 추, 전랑이라고 했던가. 장강의 뒷물결이 노무현과 참여정부라는 앞물결을 도도히 밀어내야 한다. 역사의 유장한 물줄기, 그것은 순리다. 좀 뜻밖입니까? 이런 내용을 썼다는 것이.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시진핑이. 그러면 2017년 7월 7일 시진핑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의미를 밝혀보기로 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최근에 G20 정상회의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문재인 자서전의 저 내용은 촛불혁명으로 밀어낸 사람, 즉 박근혜를 밀어낸 것이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을 밀어낸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운명이다라는 책의 내용을 2017년에 다시 보게 되면 앞물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2017년에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못 박아서 그 운명이다라는 자서전 책에 나오는 그 대목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서전에 나오는 앞물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겠죠. 그렇다면 시진핑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재인이라는 현 대통령이 과거에 노무현을 밀어내야 된다고 썼던 그 자서전 문구를 이야기하면서 인상적이었다, 좋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당신은 노무현을, 참여정부를 밀어내야 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지금쯤 이해가 되십니까? 시진핑의 입장에서 현안과 관련시켜서 보았을 때 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그 정책 성향, 그것을 밀어내야 할까요?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도 미국식으로 했고, 그리고 정책도 친미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미적인 성향의 사람이고 철저히 반미적인 정책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남겨놓은 자료들,
그리고 그 이후 대통령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 정책 자료들, 시스템들은 그 자체에서 밝히고 있듯이 미국이 모델인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미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알 수 있겠죠.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한 것은 친미를 밀어버리고 친미를 버려라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진핑의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가 암시하는 내용이 단지 그거 하나였을까? 그냥 친미적인 것을 버려라 해서 들을 사람은 없겠죠. 그 내용 역시 이 한 구절의 그 문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장강, 후랑, 추, 전랑이라고 했을 때 장강은 긴 장에다가 강자를 쓰는 장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쯔강을 가리킵니다. 중국에서 이 장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위대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강은 이 자리에 서서 한눈으로 끝에서 끝을 볼 수 없죠. 그리고 이것은 먼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서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로 계속 이어져서 흘러가는 그러한 어떤 시대의 흐름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선 이런 것이죠. 그 장강은 이 지구상에서는 여러 차례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또 중국 대륙을 살펴보더라도 대단한 그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금까지 변함없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것, 그것이 장강인 것이죠. 그 자리를 옮기지 않고 아주 묵직하게 마치 그 대륙을 누르고 있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장강입니다. 이러한 장강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의 인물은 그 장강에서 일어나는 물결을 이야기했죠. 원래 이 어휘가. 그러나 시진핑의 경우는 이 뜻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장강이 중국인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것이 마치 운명 비슷한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섭리 비슷한 것을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물결은 그야말로 물결 따위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결은 항상 강의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강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주 빠르게 흐르는 강이라 할지라도 강심에 이르면 물은 고요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 속의 물들은 그 대부분을, 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강은 물결에 흔들리거나 뒤집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도히 흘러갈 뿐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입장을 살펴봅시다. 과거 중화세계의 중심이었던,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중국이 근세, 현세에 이르러서는 당연히 따져보면 후진국입니다. 서열은 앞쪽에 있지만 과거에 비해 봤을 때 그들에게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어떤 문명이 있습니까? 이제 돈을 갖고 따라잡고 있죠. 그러나 과거에 그들이 자랑하던 정신적인 세계의 중심, 이 자부심은 이른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미국은 이제 미국이 챔피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뒷물결에게 밀리는 앞물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은 현재의 챔피언이죠. 현재의 뒷물결입니다. 그러나 이 문구를 이야기하면서 시진핑은 강표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표면에서 일어나는 물결 따위는 안중에 없다. 중국의 장강이니까. 그리고 앞부분에서 소개를 했던 이 장강, 후랑, 추, 전랑의 대구를 이루는 일대 신인 환구인이라는 부분에서 일대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대일 뿐이죠. 그래서 중국은 비록 지금 이런 물결이 일더라도 역시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아니, 지금도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중심이다 하는 자부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만함이기도 하죠. 시진핑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대1로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더 큰 세계의 중심을 추구하고 있는 비전인 것입니다. 적어도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이러한 동양의 국가들하고 외교 활동을 할 때에는 동양의 고전이라든지 동양의 철학이라든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섭렵하고 그러한 것이 배어나오는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러한 협상의 경우에는 미사여구가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렇더라도 이러한 정상들의 대화는 항상 정치적 이념, 철학이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존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그러한 회담에서는 지혜와 패기로 상대방을 뒤흔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총량으로서, 그리고 강대국이죠. 군사력도 강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진핑이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그냥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번 기회는 그렇게 놓치기에는 좀 아까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시진핑이 올 가을에 다시 임기가 연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나운 곰으로서의 그 본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우리에게 가할 어떤 압박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합의 문의 형태로 우리가 확보할 것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외교통의 외교 부서의 당면 과제입니다. 시진핑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중국의 장강을 꺼내 들고서 비록 그것도 이 시대 우리 인류가 마주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 지키고자 하는 평화를 위해서는 복종해야 한다, 또 협력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여 시진핑을 설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KBS 영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다가 제자리로 돌아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그야말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손에 들고 있는 통역기에다가 거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고개를 숙인 채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었고, 그 화면에서 보기에 게임기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청소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강경화 장관이 제 것으로 바꾸시죠 하면서 그 통역기를 건네주었고,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그것입니다. 긴 협상 테이블, 긴 그 회담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일단의 중국인들,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중국 측에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야말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다 잃은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시 모습을 보면 누가 나를 좀 도와줘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SOS도 치지 못하는 이런 요령부득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카메라에 포착된 일국의 대통령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은 오히려 놀라웠습니다. 대통령은 주위에서 와서 대통령 어디 불편하십니까? 무엇이 안 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21세기고 대통령은 일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냥 위엄만 갖추고 존경을 받으면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대통령이 이거 통역기가 잘 되지 않으니까 작동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합니다. 정 안 되면 바꾸도록 했어야 하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아니고 이왕 이러한 그 소란이 벌어졌다면 자신이 그 상황을 지휘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담의 리듬이 끊어지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차피 이것은 그 양국끼리의 어떤 우의 관계를 나누는 회담이니까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죠.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 정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교부 장관도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나타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문제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대통령은 그저 행개쳐 두고 강경화 장관의 행동을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2017년 7월 11일자 보도입니다. 강 장관이 자신의 통역기를 문 대통령에게 급히 전달했다. 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통역기를 직접 살펴보며 조작한 뒤 통역기는 정상 작동됐다. 강 장관은 이런 문 대통령의 모습을 걱정스러운 듯 계속 지켜봤다. 잠시 후 문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 장관은 그제야 안도한 듯 옅은 미소를 보였다. 무슨 연극 장면 같죠? 그러나 이 기사 한 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행위 무능력자로 되고 말았습니다. 전자제품 수리공도 아닌 강경화 장관이 몇 번 만져본 뒤에 통역기가 정상 작동됐다면 결국 통역기 작동 이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작 스위치를 잘못 건드렸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자신,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의 그 무능력, 이 사람들이 그러고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들의 그 형편없는 실력도 드러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임무는 한중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지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대통령의 보모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번처럼 이렇게 나 중심의 사고를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개인을 법에서는 무능력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능력자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외교 역량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나의 세계에 몰입된 그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